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과목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철도공학 어렵지 않다, 아주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허를 공부하거나 할 예정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쉽겠지만 그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께 강의를 하는 강사님이 굉장히 유능하기 때문에 이 운전 철도 공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제시해 주니까 한번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하는 방법은 이 철도 공학에서는 철도의 정의, 철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여객과 화물을 통해서 어떤 운송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요. 거기부터 이제 철도의 사명은 뭡니까? 맨 먼저는 안전, 정화, 신속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철도의 사명은 안전이다 해서 철도 교통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취득하게 되면 안전 분야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취업이 되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요새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위에 오너들이 많은 생각과 검토, 또 이 유능한 사람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반드시 자격을 취득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철도의 역사. 철도의 역사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압니다. 우리나라가 1890 몇 년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9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고, 철도의 특징. 철도는 실질적으로 특징을 크게 보면, 정확하게, 도착지까지 모시다 드린 거, 안전하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확, 신속하게.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열차 운행에 대해서 한 97%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면허 과목.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면허 과목 중에 하나인 도시철도 시스템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기 운전 이론이라든가 시스템 일반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과목은 이 별도의 우리가 교재보다는 우리 면허 과목, 운전 면허 과목 중에 운전 이론 일반, 그리고 여기서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어차피 여러분들이 면허 공부한 사람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재화를 해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강의할 때 여러분이 유심히 듣고 보통 이러한 자료를 구매할 수가 있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이 구매가 안 된다 그러면 이 교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사항에 가면 철도 차량 운전 면허에 해당되는 과목 표준 교재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사이트를 열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사는 데는 여러분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거나, 교재를 내놨는데 돈 들이지 않고 교재를 딱 확보하면 지금 철도공학, 운전이론 일반,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잘 듣고 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3번, 4번 읽고 기출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다지 어렵지가 않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모든 과목들이 커트라인, 과목은 과락이 40점이잖아요. 그리고 60점, 평균 60점만 되면 필기시험 합격하면 바로 자격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네, 그렇죠. 자,
앞에서도 쭉 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도시철도 시스템을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운전 이론에 대해서 저항이라든가 제동력, 견인력, 인출 방법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시스템 쪽에, 공학 쪽에 이 통신, 우리 열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제사하고 기관사, 그 다음에 기관사, 기관사하고 역, 다양하게 우리 통신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유선과 무선이 있죠. 그런 거. 신호. 우리가 철도는 신호를 통해서 열차가 움직이잖아요. 대략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신호 방식은 ATS나 ATP라든가 ATC, 열차 제어 장치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토목 분야는 아까 터널의 형상 쪽으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선로, 레일, 도상, 터널 이런 부분만 조금 공부하면 충분하게 맞출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와, 철도공학, 내가 그 공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 공식들은 너무 힘들어.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암기 문제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전 이론에서는 저항, 캔트. 이 저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캔트라는 것은 우리가 레일이 이렇게 곡선으로 돌아갈 때 바깥쪽 레일을 좀 높이는 걸 우리가 캔트라고 해요. 대략 160mm 정도를 높이게 되죠. 그래야만 여러분 돌아갈 때 원심력에서 탈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바깥쪽 레일을 조금 올려주는 걸 캔트라고 하고, 반대로 이 바깥쪽 레일을 조금 넓혀주는 것을 슬랙이라고 해요. 그래야만 이 곡선 부분에 기차 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빡빡하게 돌아가면 제대 속도를 내지 못해요. 그래, 그런 거 슬랙 나오죠. 공주거리.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공주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관사가 제동을 체결하면 이런 곡선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바로 제동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있어요. 왜? 제동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기차 바퀴에서 제동이 딱 걸리는 시간까지를 우리는 공주시간, 그까지 간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하거든요. 운전 이론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동거리가 나와요. 실제동거리가. 요 뒤에서 우리가 이게 제동거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공주거리, 제동거리를 포괄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그 자동차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바로 안 걸려요, 원래. 이 시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좀 이게 격이 있죠. 그래서 기초 제동 장치가 기차 밖에 가는 거. 자동차는 풋 브레이크를 밟으면 유압이 디스크 라이딩이 패드가 접촉되는 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 KTX 같은 경우는 1.5초. 나머지 긴 거는 3초 정도 나와요. 그래서 3초 만에 대략 얼마가 KTX는 1초에 우리가 84m 가잖아요.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실제 제동이 안 걸리고 가는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도 공학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철도 공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보면 공부를 하기 굉장히 많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강의를 듣고 또 여기 그 대학에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좀 친구들끼리 또 일반인반들은 또 우리가 나중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드리거나 하면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동료와 공유하면서 이 스터디식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효과가 높다. 그래서 이걸 나는 대학 1학년 때 같으면 1학년 때 이걸 취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면허 과목을 취득할 것이고 3학년 때 되면 NCS라든가 이제 선택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 2학년 때 면허 취득하는 것도 좋고 또 취업하는 것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좀 공유하면서 스터디식으로 공부하면 효과가 있는 과목 중에 하나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그렇다고 운전 이론 일반 분야에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별로. 다만 공식을 좀 외우는 쪽으로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동거리를 구하는데 공주거리는 3.6분의 보이티 자성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내가 공주거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몇 미터가 나온다? 이거 아니고, 이런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는 거. 이것도 계산하지 않고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운전 이론은 아까 비례 아니면 반비례예요. 무조건. 제곱에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네.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철도공학. 철도공학도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선택 과목은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열차 운전 외에 우리가 이제 철도는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철도 신호 분야, 철도 전기 분야, 요렇게 이제 선택 과목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운전과 영업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자격을 취득하실 분들은 여기 열차 운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또한 면허를 취득했다 이런 분들은 또 이 과목이 또 면제되는 수도 있으니까 운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또 별개죠. 그렇지만 열차 운전 이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하는 신호나 전기는 자기 분야의 걸 가지고 선택해서 공부해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해도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열차 운전은 대부분 우리가 철도공사에 있는 운전 관련 규정, 운전 취급 규정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이 출제하는 분이 보통 운전 쪽에 계신 분들이 별로 아니고, 우리가 이 역무 쪽에, 역 쪽에 근무하는 좀 부역장이라든가 아니면 역장들, 또 이쪽으로 좀 간부급들이 지금 50% 출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50%는 운전 분야에 있는 분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볼 때 요쪽에서 출제하신 분이 나오면 역무 쪽에 관계된 우리 규정들을 많이 이제 접할 수가 있고, 운전 쪽에서 내가 일단 운전 쪽에 많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무 아니면 운전 쪽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 정거장이나 여객 승무원, 여객 승무원은 우리가 이 기차 내부에 타고 있는 이제 여객 전무라든가 차장 이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역무원, 열차 취급 아니면 열차 운전 요 부분에 대해서 나오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열차나 폐색 취급 등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요거는 철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철도가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 관련 대학이나 또는 운영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 처음 접해본 분들은 반드시 개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강의를 잘 들어주면 다른 과목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과목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25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네. 해서 이 철도공사의 운전 취급 규정 중에서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용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용어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기술적인 건 다 빼고 뭐예요? 역, 그 다음에 폐색 뭐 등등 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폐색 방식. 폐색이 뭐야?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이 폐색은 하나의 열차만 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호에 따라서 속도 제한이 있거든요. 정지면 서야 되고 경계 신호면 25km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호기 종류라든가 수신호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사람 손이나 뭐 녹색기, 적색기로 움직이는 거, 전호, 또 입판, 뭐 열차 차량을 분리하거나 이동하는 것들,
요 모든 조항에 대해서 강의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이제 그 선발고사 있잖아요. 이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간. 선발고사 강의에서도 제가 강의를 좀 했었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면허시험 과목 중에 하나인 중 철도차량 운전규칙이나 도시철도 운전규칙의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선발고사를 대비해서 듣는 분도 계시고, 면허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필기시험 듣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규칙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제 강의를 듣는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고,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 우리 교통안전관리자는 우리나라에서 5개의 그 분야로 되어 있잖아요. 항공, 뭐 선박, 도로, 철도, 그 다음에 삭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철도의 그 꿈을 가지고 계신 분, 철도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면 가산점이라든가 또 수당 지급도 하는 운영기관도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자격 중에 하나다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철도 교육 솔루션스에 들어오면 교육 과정들이 있죠. 예. 철도 교육 훈련 기관에 입소하기 위한 선발고사를 대비해서 듣는 철도 관련법, 법령 규칙,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 요것도 같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자료를 올려놓게 되면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철도 교육 솔루션서 여기 철도 교통관리자의 교육과정에 들어오셔갖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 자격을 획득해서 취업과 직결되는 그런 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 간절함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